섣달금음 설렘 가득한 공기가 서울 곳곳에 스며들고 갓 지은 떡국 냄새와 달콤한 약과 향, 그리고 화려한 개나리가 피어납니다. 설날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거리는 활기가 넘치고 아이들은 곱게 차려입은 새 옷을 입고 웃음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김하나에게 설날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멀리서 쏟아지는 인파를 바라보며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부산 변두리의 낡은 집에서 김하나는 큰딸 이소연의 낡은 저고리를 바느질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막내 아들 최도연이 아궁이 앞에서 잔뜩 웅크린 채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맑은 눈동자는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엄마, 올해는 떡국 먹을 수 있어. 최도연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하나는 바느질을 멈추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졌습니다. 김하나는 막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노력해볼게. 도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최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최도연은 엄마의 노력이 떡국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 옷도 다른 아이들처럼 풍족한 설날도 없을 것입니다. 남편 박민호가 실종된 후 새 모자의 삶은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박민호가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가 돈을 벌기 위해 떠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만 압니다. 김하나는 어린 두 아이와 가슴 속 깊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1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남편을 기다리는 거야. 정신 차려. 김하나, 살아있으면 벌써 돌아왔을 거야. 박민호가 다른 여자랑 도망갔대.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거겠지? 수년간 김하나를 따라다닌 소문들입니다. 시장을 지날 때마다 동정과 경멸이 섞인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집니다. 김하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박민호 뿐입니다. 하지만 큰딸 이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김하나는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이소연이 문에 기대선 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김하나는 딸을 올려다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소연아, 바빠는 떠났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 엄마, 제발 자신을 속이지 마. 이소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최도연은 깜짝 놀라 누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누나, 그런 말 하지 마. 아빠가 돌아올 수도 있잖아. 이소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동생을 쏘아보았습니다. 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아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해? 기억 못하겠지. 내가 너무 어렸을 때 떠났으니까. 나는 기억해. 하지만 차라리 아무것도 기억 못했으면 좋겠어. 이소연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김하나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제 이소연은 아빠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하나는 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만약 박민호가 정말로 가족을 버린 것이라면 왜 김하나는 그가 어딘가 가까이에 있다고 느끼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김하나는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화려한 설날 장식과 활짝 핀 매화가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새 옷을 입고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소연과 최도연도 저렇게 행복할 자격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멀리 가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는 부자들이 많고 쓸만한 물건을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하나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으로 덮인 길을 따라 손수레를 밀었습니다.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화려한 거리를 지나며 낯선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을 느꼈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하나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웅장한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김하나는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남자는 박민호였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품위 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아무리 변해도 김하나는 그의 얼굴에 남아있는 익숙한 선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호 씨.
김하나는 울먹이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남자는 뒤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누구시지? 김하나는 멍해졌습니다. 저 하나예요. 당신 부인 김하나, 기억 안 나세요?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김하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부인이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왜 당신이 여기 있는 거죠? 남자는 짜증스러운 눈빛으로 김하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길을 막고 있는 낯선 사람을 대하듯이 말입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한재인입니다. 박민호가 아니에요. 제발 저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남자는 몸을 돌려 저택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하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저 남자는 분명 박민호인데. 하지만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김하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소연과 최도연을 보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소연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엄마의 초췌한 모습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김하나는 거짓말을 하려다 멈칫했습니다. 만약 딸에게 아빠가 살아있다고 말하면 믿을까? 아니면 또다시 환상에 빠져 과거에 사는 사람 취급할까? 순수한 최도연이 엄마의 손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돈 많이 벌었어. 떡국 사 먹을 수 있어. 김하나는 어린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쩌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진실을 찾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진실이라도 말입니다. 김하나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었습니다. 박민호, 아니 한재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빛, 낯선 목소리, 모든 것이 김하나를 괴롭혔습니다. 15년 전, 박민호는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였고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야망가도 아니었고 화려한 삶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는 화려한 세상 속에 있으며 가족에 대한 기억은 없는 걸까요? 김하나는 그가 정말 과거를 잊은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잊게 만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김하나는 이소연과 최도연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만났어. 책을 읽고 있던 이소연은 깜짝 놀라 엄마를 쳐다보았고 최도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정말? 아빠 어디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안 오는 거야? 김하나는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아니 한재인이 엄마를 기억 못해 우리도. 이소연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거봐 아빠는 우리 필요 없다는 뜻이잖아. 엄마는 언제까지 자신을 속일 거야? 이소연의 말은 김하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도연은 엄마의 손을 잡고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분명 누가 아빠를 협박하는 걸 거야. 아빠는 아직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 거야. 이소연은 동생을 불쌍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도연아, 너무 순진하다. 정말로 기억하면 벌써 돌아왔겠지. 최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는 듯 말입니다. 나는 아빠 믿어. 김하나는 최도연을 끌어안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믿어. 이소연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습니다. 오후, 폐지를 다 모은 김하나는 한재인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어제의 만남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를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누구를 찾으시죠? 김하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0대 후반의 화려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몸에는 고급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아름다웠지만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여자는 김하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거야? 김하나는 당황했습니다. 우리 집.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김하나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재인 씨를 찾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알던 사람입니다. 여자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비웃었습니다. 남편을 찾으신다고요? 제 남편은 사업가입니다. 폐지를 줍는 사람과는 구면일 리가 없는데요. 김하나는 뺨을 맞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박민호의 아내란 말인가? 김하나는 주먹을 꽉 쥐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를 꼭 만나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제발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여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다시는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세요. 알겠어요. 여자는 몸을 돌려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하나는 그 자리에 선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민호에게 새 아내가 생겼다니. 이제 끝인 건가? 아니야. 믿을 수 없어. 김하나가 돌아서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한 사장님 옛날 부인이세요? 김하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가정부 복장을 한 중년 여성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김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하나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박민호, 아니, 한재인 씨의 옛날 부인입니다. 가정부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사장님 옛날 부인이시라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김하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여자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김하나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장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사장님은 원래 이 집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하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봐요. 가정부는 고개를 저으며 경고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에요. 사장님을 생각하신다면 그냥 덮어두세요. 여자는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김하나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하나는 그 자리에 선 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 한재인은 원래 이 집 사람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하나는 가정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박민호는 자발적으로 한재인이 된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과거를 잊게 만들었다. 김하나는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집 앞에서 이소영과 최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하나는 아이들을 보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소연은 여전히 냉담했지만 엄마의 얼굴을 보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다시 만났어? 김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다시 만났어.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이 됐어. 이름도, 삶도, 심지어 우리까지 잊어버렸지. 이소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됐어. 아빠는 이제 우리 필요 없다는 거잖아. 왜 자꾸 자신을 속이는 거야? 김하나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엄마, 포기하지 마. 분명히 아빠는 아직 우릴 기억하고 있을 거야. 최도연이 엄마를 격려했습니다. 김하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포기 안 해. 김하나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김하나는 한재인에게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설날을 3일 앞둔 서울은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지만 떡국과 약과 냄새가 골목마다 풍겨왔습니다. 하지만 김하나에게 섣달금음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박민호에 대한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어젯밤의 협박 때문에 김하나는 자신이 만만치 않은 적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영원히 남편을 되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소영과 최도연에게는 행복한 가정이 필요했습니다. 김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박민호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김하나는 이소영과 최도연을 믿을 만한 이웃에게 맡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소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또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야? 김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다시 한번 해볼 거야. 이소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빠를 데려와. 김하나는 결연한 표정으로 한재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재인이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김하나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해야겠어요. 한재인은 문을 닫으려 했지만 김하나는 재빨리 문을 막았습니다. 당신 정말로 나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야. 한재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미 말했잖아. 나는 당신을 몰라. 그럼 이건 뭐지? 김하나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이소영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재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하나는 그 틈을 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정말로 다 잊은 거야. 한재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은 점점 더 세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 누구세요? 김하나는 돌아섰습니다. 어제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김하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한재인은 당황한 듯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그냥 착각한 것 같아. 김하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민호 씨. 그녀는 간절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여자는 한재인의 팔을 잡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시는 게 좋겠네요. 제 남편은 과거의 누구도 기억할 의무가 없으니까요. 김하나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한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정말 조금도. 한재인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하나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몰라. 김하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사진을 가방에 넣고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우리를 잊었다면 더 이상 찾지 않을게. 김하나는 뒤돌아섰습니다. 한재인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한재인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낡은 집, 부엌 앞에서 바느질하는 여자, 작은 손으로 아빠를 부르는 아이.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한재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다 뭐지?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여자가 잠결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재인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김하나는 텅 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할까? 엄마, 우리 또 아빠 만나러 가면 안 돼. 최도연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김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아빠가 선택했다고 생각해. 최도연은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직 기억하고 있을 거야. 나는 믿어하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냉담하던 이소연도 어쩌면 다시 한 번만 더 해보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하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괴로워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김하나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한재인은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지난 밤의 기억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들고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전화했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재인이 말했습니다. 서울의 한적한 카페에서 한재인은 한재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왜 나를 찾아온 거지? 한재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 내가 누구였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재인이 대답했습니다. 한재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알고 있어. 자네는 박민호였지. 한재인의 말에 한재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된 거지? 한재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15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었네? 나는 자네를 이용했을 뿐이야. 왜? 한재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재인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는 훌륭한 꼭두각시였으니까. 한재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 나오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어. 한재인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후회할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한재인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당신의 꼭두각시 노릇은 끝났어. 그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며칠 후, 한재인은 김하나와 아이들과 함께 고향인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작은 목공소를 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재인은 여전히 과거의 악몽에 시달렸고, 한재인의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하나와 아이들이 있었기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한재인은 김하나와 함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김하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한재인은 김하나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마침내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이제 그들의 삶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들은 부산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몇 년 후,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소연은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고, 최도연은 씩씩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한재인과 김하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었고,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김하나는 한재인의 품에 안겨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다. 그치? 한재인은 김하나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이 있기에 나는. 김하나는 박민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의 영웅이에요. 그때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에필로그. 시간이 흘러 박민호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존경받는 인물로 거듭났습니다. 이소연은 꿈에 그리던 직업을 얻어 사회에 기여하며 살았고 최도연은 훌륭한 요리사가 되어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재인은 여전히 그늘진 곳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박민호와 가족을 괴롭히지는 못했습니다. 과거의 악몽은 사라지고 가족에게는 밝은 미래만이 남았습니다. 어느덧 벚꽃이 만개한 봄날, 박민호와 김하나는 손을 잡고 부산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김하나가 말했습니다. 박민호는 김하나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야. 그들의 사랑은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야기 끝맺음. 시간이 흘러도 사랑은 변치 않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김하나와 박민호의 이야기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진실된 사랑을 지켜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